네, 거침없이 알기.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힘은. 우리 바로 본질로 들어가죠. 예. 지도부가 그냥 후보를 바꾸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 당헌 74조 2항에 의하면은 또 선출 규정을 또 바꿀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11일 날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 후보를 바꿔버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를 한독수 후보로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가지고 예. 예측이 74조 2항이라는 조항을 몰랐을 때는 예.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은 국민의 후보가 김문수다라고 예. 계속 예측을 했었는데 저 조항을 가지고 들이밀면은 예. 후보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 예측을 한덕수 후보로 예. 바꿔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하면요.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처분 어디 기대겠습니까? 신청 뭐 계속 예, 법에 기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법적으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훨씬. 그러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예. 일이기 때문에 저도 예, 평상시 같으면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 고법 판단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대선에 개입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법원이 보이고 싶어하는 측면에서 예. 이번 가처분 신청 내더라도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 않을 수 그런 있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국민의힘 당원에 74조가 이제 후보자의 지위를 예.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되는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소위 얘기하는 당무 우선권이에요. 예. 그리고 74조 2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가 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 소장님은 74조 2항에 따라서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 의결로 후보 교체를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니 저가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예. 저도 거기는 반대하거든요. 당 지도부가 그럴 것이란 찬성 말씀이시죠? 반대가 예.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예. 법률가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예. 제가 취재를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도부 마음대로 후보 교체가 가능한 거냐라고 하니까 당무 우선권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이하에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 판단토록 하는 내용을 예. 하는 것이지 이를테면 마음대로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74조 2항을 법률이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건 당원 당규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후보자 지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예. 냈어요. 이제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10일에서 11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예.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내일 해요, 그러면? 가처분 신청 내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게 법조 일반의 판단입니다. 저는 예. 기본적으로 장윤선 기자님의 예. 해석과 지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모든 인정을 안 규정이나 하고 뭐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몰아붙이겠다. 안 하고 그냥 예. 억지 써가지고 밀어붙이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과연 예.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할 것이냐 예. 하더라도 인용할 것이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장 기자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예.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옳은 생각이다 합리적이다 예. 상식적이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후보가 한덕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하고 싶으니까 뭐 아까 뭐 누구였죠? 저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하면서 예. 그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뭐 알량한 뭐 이런 태도가 예. 알량한 태도다 이런 예. 비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량한 후보지 유지하려고 뭐 그런 뭐 얘기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 자당이 네. 경선을 해가지고 그동안 있지도 않은 결선 투표까지 만들어서 예. 한동훈 후보 제끼고 김문수 후보가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비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무려 3억 원이나 되는 그 당비를 내고 예. 후보로 선출되었는데 공식 후보인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결례를 범할 수 예. 있는 거냐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당의 원내대표
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히려 공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 그랬어요. 단일화를 할 거면 예.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단일화 협상을 김문수 후보하고 국민의힘 당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저는 두 사람이 국회 사랑제에서 하는 내용을 쭉 정말 네, 황당했습니다. 황당무계한데 예. 일단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예. 그 정당의 입당도 안 합니다. 예. 그러면서 당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계속 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 후보 이거는 그냥 선호도조사. 예, 여론조사. 원래 하긴 이거는 했어요. 당에서 하는 거죠? 당에서. 당에서.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후보 강제적 교체하겠다는 조치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동안 보지 못했어요. 예. 강제 토론, 강제 예, 단일화. 그렇습니다. 단일화를 강제로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예. 기본적으로 그럼, 국민의 예. 삶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기득권 놓고 서로 뜯어먹겠다. 예. 악의다툼하고 있는 그런데요, 겁니다. 이게 참 두 분 뭐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근데 하나는 분명한 팩트 하나는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뭔가 폭력적 방식으로라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폭력적 방식으로. 그런데 거기 어떤 정말 치명적인 논리적 하자가 있는 것 같은 게 어떤 거요? 단일화하잖아요. 단일화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의 후보가 있고요. 뭐 당위성 말고 저는 당의 후보가 있고 무소속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화를 힘겨루게 하다가 무소속 후보가 내가 그럼 드랍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단일화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드랍하고 도와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단일화는 돼요. 예, 근데 11일 뭐가 날. 그러니까 고민입니까? 그만두면 돼요. 지금 김문수 후보 김문수 입장에서는 후보를 안 한덕수 만들겠어요. 후보가 그만두면 그러니까요. 되는 그거는 거고. 노골적으로 자당의 후보를 그렇죠. 후보 만들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당이 열심히 기를 쓰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그 돈대로 내 힘은 힘대로 써 TV 토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그거 다 언론사들 다 섭외해가지고 그래서요. 질문지 보내고 막 한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네 당의 후보를 뽑아놓고 야 무소속한테 이게 후보 자리 넘겨 이게 말이 됩니까? 약간 옛날하고 그 청취자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옛날에 단일화 회담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당이 있거나 무소속 후보가 의지가 강렬해서 둘이 서 있고 서로 하니까 표가 분산될까봐 그렇죠. 어떻게든지 우리 합칩시다. 이거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나 11일 지나면 안 할래 이런 거 아니에요. 공구장님 예. 이게 단일화라는 용어가 여기 안 맞는 거죠? 맞고 후보 예. 교체가 맞죠. 그죠? 예. 단어 용어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후보 예. 교체를 하겠다는. 예. 근데 근데 후보 저는 교체를 이런 게 후보 진짜 교체 황당한 논의. 게 예. 자당의 후보를 예. 자당의 지도부가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말 맞다나 이거 경선 왜 한 거냐.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 말 맞다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선 비용 다 토해내라. 예. 이런 요구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장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제적 후보 교체 움직임 교체로 이게 그 본질을 표현하는 말 같은데 또 지도부는 그 말은 또 부인해요. 아니다 우리는 한덕수 편드는 게 아니라 단일화하자는 거다. 이게 앞뒤가 맞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렇죠. 지금 지도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한덕수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린 단일화하려는 얘기다가 이렇게 또 얘기는 해요 공식적으로. 그죠? 근데 누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한덕수 후보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불법적 요소가 많은 예.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예. 김문수 후보가 아마 가처분 신청할 것 같은데 예, 선호도 조사 지금 들어갔다는 그쵸. 거예요. 예. 이것도 강제 여론조사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서 토론회도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원래 예. 오늘 오후 6시에 당에서 주최한 토론회를 연다고 했고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나오거나 말거나 나는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산됐어요. 그 예. 토론 자체가. 그러니까 토론도 무산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토론을 기반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근데 토론도 안 해놓고 그냥 당장 덮어놓고 여론조사부터 돌리는 이유는 예. 10일, 11일 양일간에 양당 간의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자기들이 기획을 해놓고 이 기획에 사람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로직이에요. 새로운 초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치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폭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아까 장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고 그 장 기자 말씀하셨지만요. 이게 정말 극한적 대립으로 갔을 때 나중에 이제 법원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요, 양쪽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이 지경이면 네.
이번 후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신 후보가 말씀이에요. 없어질 수도 있죠. 예. 막판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일 과연 같은 결정을 예. 내릴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고.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 모든 과정들 또 11일 날 교체를 만약 강행했을 때 그러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 또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법원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후보를 냈는데 예. 그걸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이제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적용 기준과 그냥 비슷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저는 안 낼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은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기다 뭐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쓰긴 것도 예.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예. 하고 있다. 아니 근데 그럼 이거는 당원 당규 위반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당원에 74조에 예. 대통령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이 여론조사 말씀이시죠? 여론조사, 예, 그렇죠. 선호도 조사. 예.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끼리 멋대로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이건 100% 대선 그렇다고 끝난 다음에 이거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같은데 이 행위 대선 자체가 전에도 문제가 예. 될 수 있죠. 그때까지 미뤄 정리가 안 되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극적인 게 이제 영남, 강남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또 공천받고 당선될 수 예. 있어. 그러니까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동들이 저는 스스로 우리 정당 해산시켜 주세요. 예. 그렇게 지금 선언한 그 지경 것과 아닌가요? 저 정도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딱 하나 믿는 건 당원들의 지지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당원들도 그러시면 안 될 것 근데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당원 여론조사 했는데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또 동정 여론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정말 김문수 후보가 하는 얘기들이 예, 맞거든요. 많이 네. 앞뒤가. 예. 비합리적, 비상식적, 불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 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둘이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중에 김문수 후보에게 훨씬 논리적 설득력이 그렇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지금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입당도 안 했죠. 예. 그리고 단일화가 되면 입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꽁꼬로 먹겠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그 경선 한 번 할 때마다 1억씩 현찰을 내가지고 무려 3억이나 냈고 예. 아까 백브리핑 할 때 김문수 후보가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그 도지사 출마할 때 국회의원 출마할 때 다 합치면 이 당에 낸 당비가 수십억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저 캠프 관계자가 수십억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 맞다고 예. 내가 선거했다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한덕수라는 무소속 후보는 뭘 했냐? 이 당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 너무나 명분이 있는 태도죠. 근데 이 사람은 봐서 단일화 안 되면 나는 안 할 거야. 이건 무슨 태도냐면 평생 관료로 살았잖아요. 예. 자기 돈 쓰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는 여전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을 임명직이다. 예. 선출직으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낙점해서 꽂고 당신들이 꽃가마를 태워주면 나는 하는 거고 예. 아니면 안 해. 이거거든요. 이런 태도를 국민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얌체가 어디가 있어.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공정하지가 않죠. 당이 다 알아서 해달라는 얘기도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당이 다 전적으로 당의 의견에 따르겠다. 당원도 아니라면서요. 네. 앞뒤도 안 예. 맞고 옆도 안 맞고 위도 안 맞고 아래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그런데요. 그 당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그러는데 그 당의 의견을 지금 원래 논리적으로 하면 당무선권이 있는 그렇죠. 김문수 후보 김문수 말 후보의 들어야 말을 돼요.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예. 당에 가입도 안 한 사람이 예. 당이 알아서 다 정할 거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정 정도 한덕수 후보랑 국민의힘 지도부가 뭔가 내고가 끝났나? 그러니까 저 지도부를 믿고 난 일임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기에는요? 그렇죠. 예. 한덕수 대리인이 국민의힘 지도부인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당에서 후보를 뽑아놓고 정작 그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대리를 하고 있다. 예.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게 납득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에게는 당은 김문수 후보의 당무선권이 있는 그 당은 아니죠. 거기 그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걸 이상한 당이 돼버렸어요.
예, 이 당이 존립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모습 보이면 수도권에서는 전멸인 거잖아요. 근데 영남, 강남 거기서는 또 뽑아주니까 일정한 의석수는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 예. 아니, 아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예. 권오을 의원 인터뷰를 예. 했어요. 이제 오. 한나라당 3선 국회의원이고 안동의 보수의 심장 안동의 아들 권오을 예. 뭐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옛날에 취재할 때 예.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안동의 아들은 이재명입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TK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분위기나 흐름 예.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 득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하는 게 너무 이 상식에서 멀어져 예. 있고 그리고 의사 파업 뭐 이런 예. 등등의 요소들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저런 예.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도 제가 가보고 이제 앞으로 대구 등 가볼 텐데 전반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끊고 가야겠다라는 국민적 정서와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정도 지경에 이르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근원부터 생각해봐야 될 시점에 점점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저런 네.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맞는 그렇습니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생각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할 수 질문도 없죠. 보수를 어떻게 대변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 상태. 그래서 김사우 의원의 어떤 고민도 오늘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혹시 뭐 통화 같은 거 하시는 사이는 아니시죠? 아니 뭐 저는 통화 안 예. 하는데요. 뭐 예. 저 모습을 보면 글쎄요, 당을 옮길까 그런 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을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장 소장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지만 근데 당이 저 지경이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할 말이 없네요. 네, 한 길을 가기가 어렵죠. 예, 저지경이니까요. 내란 세력이고 예. 내란 세력과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김상욱 의원이 지속적으로 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왕따, 뒷조사 예. 이렇게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보기가 어렵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대를 걸었던 게 한동훈 대표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또는 뭐 당대표를 하거나 뭐 이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좀 난망한 걸로 보이고 예.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김상우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그건 그런 아니고요. 스탠스는 아니기 예.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탈당을 하고 예. 뭐 이재명, 이준석 뭐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후보가 예. 조만간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기 아,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의 정치가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실이 결국에는 민주 보수 예. 얘기를 가겠다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의 출현 뭐 이런 것도 기대해 봄직하고 예. 시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끝까지 자기 기득권만 탐하는 그 정치 집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냥 기득권 집단인 거죠. 한동훈 계열은 어떻게 앞으로 됩니까? 조용히 있어요 지금. 예. 그냥 당이 지금 이 모양이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예. 뭔 목소리를 내더라도 예. 그렇게 대세를 바꿀 만한 세력이 안 되는 것 한 같아요. 20명 됩니까? 지금 안 됩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예. 얘기를 하죠. 어제도 뭐 해단식을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예. 결속력이 강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열면은 예. 다시 한번 당권에 도전해보자. 뭐 그런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하여튼 대선 국면에서는 한동훈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 의원들도 예. 당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오늘 조경태 예. 의원하고 통화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상황을 예. 좀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저 어버이날이라 부산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자기는 불효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우리 당 아직 안 망했냐, 예. 왜 안 망하냐 이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권성동 의원이 단식 시작했는데 그 사람 사흘 이상 못 굶는다. 기자들이 그거 취재해라.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네. 진짜 극에 달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같이 가기가 어렵다라고 한동훈 캠프는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와서 한동훈 선거 안 돕냐, 뭐 같이 가기 회의에도 어려우면 대한당 어떤 대안을 생각하나요 혹시? 그러니까 일단은 당권에 도전을 할 걸로 예.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모집도 하고 있고 예. 이런 걸로 볼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란은 끊고 가야 된다. 내란 세력하고는 결별을 해야 된다는 예.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판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내란 세력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서 할 얘기가 없다. 한동훈 대표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끼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번 두 분이 한동훈 대표였던 전략 같은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면 내란 세력과 거리를 두면서 네. 자신은 좀 다른 어떤 대안으로서.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비전이면은 이 김상호 의원 정도는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도 못 안으면서 어떤 다른 길이를 얘기한다는 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예. 근데 김상호 의원과 한동훈계 의원들 사이에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서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향의 차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태도의 차이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갔는데 그 한동훈 캠프의 국회의원 한 분이 김상우 의원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현장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 발대식 하는 날 그 국회 잔디밭에서.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인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모 의원이 김상우 의원한테 카메라에 안 잡히게 좀 당신 비켜 있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지지하는 마음에서 본인이 가 있었는데 당신 좀 그 카메라에 안 잡히게 좀 해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김상우 의원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서적으로 너는 우리 경선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 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두 번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같이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니 김상호 의원으로서는 인간적으로 어떤 그때 같이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한동훈 의원의 그릇이 된다면요. 지향 그 정도 지향을 하고 그 정도 어떤 선명함을 보여주고 어떤 보수의 대안으로서의 가능도 하다면 그럼 안 와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요. 옳은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그 뭐 새로운 보수를 얘기하고 있고 또 저런 자원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김상우 의원이 계속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품지 못했다라는 것, 같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상욱 의원에 따르면 이제 본인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같이 좀 하고자 했는데 한동훈 그 측근들 뭐 이렇게 관계자들이 이렇게 경선에 도움이 안 되니 아니 경선까지는 뭐 김상욱 의원이 어떤 지지자들이나 혹은 당원들의 어떤 반감이 좀 있으니까요. 그 김상욱 의원의 판단에 대한 그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아니 근데 뭐 일절 뭐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뭐 살갑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뭐 전화 연락하고 만나서 밥 먹고 막 챙겨주고 뭐 이게 목도리 감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이거는 그때 딱 한 번 보인 거고 그 이후에 일절 뭐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적 유대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얘기 들어보면. 제가 궁금한 건 보수가 저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당 역할을 못해서 완전히 형해화되고 완전히 저 상태에 유지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수에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국민들은 어떤 보수도 나중에라도 어떤 선택지로 남겨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다면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김상욱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데 그 역할을 이준석 후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절대로 단일화 안 하고. 다음 코너에 천하람 의원 나오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시간 다 됐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